Don't you step on a snake. Don't you ride in a plane. Don't you eat a steak. It might kill. 건강한 한 주 보내셨습니까? 안녕하세요. 생방송 건강클리닉의 이다솔입니다. 이번 주 지리산의 단풍이 절정에 이른다고 하죠. 아름다운 가을 단풍을 보면서 즐기는 등산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운동입니다. 하지만 부상을 입는 경우도 있어서 주의해야 하는데요. 특히 40, 50대 중년 이후엔 무릎의 퇴행성 변화가 시작되는 시기여서 작은 충격에도 무릎 통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무릎을 다쳐서 연골이 약해지면 다양한 무릎 질환이 생길 수 있는데요. 그래서 생방송 건강클리닉 오늘 이 시간에는 연골 연화증부터 퇴행성 관절염까지 이 무릎 연골 손상의 치료와 예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방송이 진행되는 동안 무릎 통증이 있으시거나 무릎 질환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저희 상담 전화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250-5100번, 250-5200번 이렇게 두 대의 전화 마련돼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다양한 무릎 질환에 대해 자세하게 상담해 주실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이상훈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무릎 연골 손상에 대해 저희가 본격적으로 알아보기 전에요. 먼저 무릎 연골이 어떤 곳이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부터 선생님 알아볼까요? 날씨가 선선해지면서 요새 야외 활동을 많이 하시는데요. 등산이나 야외 활동을 많이 하다 보면 무릎 연골 손상이 많이 발생되게 됩니다. 네. 우리 무릎 관절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몸에서 가장 크고 가장 운동 범위가 넓은 관절 중에 하나인데요. 체중의 몇 배가 무릎 관절에 많이 가기 때문에 그만큼 손상도 잘 발생되는 관절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준비된 그림을 보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러한 무릎 사이에는 물렁물렁한 조직인 연골이 허벅지 뼈와 정강이 뼈의 표면을 3에서 4mm 정도 두께로 감싸고 있습니다. 뼈와 뼈가 직접 맞닿는 것을 방지해 무릎 관절이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게 해주고 무릎을 굽혔다 폈다 할 때 생기는 마찰을 줄여주면서 무릎 관절 전체를 지탱해주는 역할을 하겠다 하겠습니다. 네, 때로는 이런 무릎 연골이 손상되고 또 질환이 생기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요. 저희가 좀 더 자세히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무릎 연골 연화증을 겪는 분들도 많다고 하는데요. 이 연골 연화증 어떤 질환입니까? 네, 장시간 차를 많이 탔다 할지 아니면은 영화관 같은 데서 장시간 앉아 있다가 일어났을 때 갑자기 무릎 앞쪽 부위가 삐그덕거리면서 통증이 생길 때 연골연화증을 의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연골연화증은 대개는 무릎 앞쪽에 생기게 되는데요. 무릎 앞쪽에 보면은 그 쓸개골이라 그래서 삼각형 모양의 평평한 뼈가 있습니다. 예. 이 뼈 뒤에 있는 연골이 말랑말랑해지면서 없어지게 되는 게 바로 연골연화증인데요. 체중이 많이 나가시는 비만이거나 아니면은 무릎을 많이 쓰시는 분들한테 많이 생긴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무릎 연골 연화증, 무릎 안쪽에 연골 조직이 말랑해지다가 없어진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원인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그 쓸개골 뒤에 있는 연골이 말랑말랑해지면서 그 부위가 연해지거나 아니면 외부 충격에 의해서 그 뒤에 있는 연골이 없어지면서 손상되면서 생기게 되는 질환 중에 하나인데요. 네. 특히 남성보다는 여성이 많습니다. 여성 같은 경우에는 무릎 주변에 있는 근육량이 남성보다 더 적기 때문에 무릎 앞쪽으로 이렇게 힘이 많이 가게 되고요. 예. 또 다이어트 같은 갑자기 하지 않던 무리한 운동을 시작하게 되면 그 무릎 앞쪽으로 힘이 많이 가기 때문에 그럴 때 연골연화증이 잘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오랜 기간 동안 장시간 사용하지 않다가 갑자기 사용을 하는 경우나 운전을 장시간 했을 경우에도 이런 증상이 생길 수가 있고요. 네. 대개는 젊은 사람들한테 흔히 발생되는 질환이기 때문에 가볍게 근육통으로 생각하고 제대로 치료를 받지 않게 되면은 영구적인 손상이 남기까지 되는 질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갑자기 무리한 운동을 하거나 장시간의 운전 이런 것들이 모두 이 연골 연화증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알아봤는데요. 자, 그럼 연골 연화증의 증상은 어떤 식으로 나타나게 되나요? 먼저 보통 무릎에 통증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그 관절염을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네. 이것도 똑같습니다. 연골연화증은
앞쪽에 무릎을 구부렸다 폈다 할 때마다 뚝뚝 소리가 난다 할지 무릎 앞쪽이 시큰거리는 증상이 계속되고 통증이 심해지면은 결국엔 퇴행성 관절염으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퇴행성 관절염으로 진행이 되게 되면 무릎 앞쪽이 시큰거리는 증상과 예. 뻑뻑거리면서 소리가 나는 증상이 계속되기 때문에 이런 증상이 발생될 때는 빨리 병원에 가셔서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으시는 게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연골연화증의 경우 제때 치료를 하면 괜찮지만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퇴행성 관절염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치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 발병 초기에는 무릎에 무리가 가지 않는 보존적인 치료가 필요하겠습니다. 네. 약물 치료나 물리 치료나 운동 치료 등을 할 수 있겠고요. 조금 더 진행된 경우에는 그 연골 주사 같은 거를 맞을 수가 있습니다. 연골 재생 주사라 그래서 요새 미세한 손상이나 연골에 이상이 있을 경우에 맞는 주사가 있는데요. 네. 이러한 치료를 우선 해볼 수 있고요. 그래도 증상이 호전이 없을 경우에는 수술적인 치료까지 고려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준비된 그림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관절 내시경을 이용해 이 병변이 있는 부위를 절제를 하고요. 노출된 연골 아래 구멍을 내거나 불규칙해진 무릎뼈의 관절면을 다듬어주는 비교적 간단한 시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역시 좀 정도가 심해지면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자, 특히 지금이 가을이잖아요. 가을이 되면서 활동량도 높아지고 또 그만큼 무릎을 다치게 되는 경우도 많아질 텐데요. 자, 특히 반월상 연골판 손상, 이 증상이 흔하다고 하는데 반월상 연골판 조금 생소하거든요. 어떤 역할을 하나요? 반월상 연골판이라고 하는 건 저희 허벅지뼈와 정강이뼈 사이에 있는 초숫달 모양의 물렁뼈라고 합니다. 이 네. 무릎 관절 사이에서 관절에 가해지는 충격을 완화시켜주는 쿠션 역할을 하는데요. 이 연골판을 통해서 윤활 작용도 할 수 있고요. 네. 두 개의 무릎뼈에서 안정된 구조물과 그런 삐그덕거림을 잡아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겠다 하겠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릎에는 우리 몸에서 가장 크면서 많은 하중을 받는 관절이기 때문에 이 몸의 체중을 받는데 무게 체중을 흡수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반월상 연골판이 손상을 입게 되는 원인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연령별로 손상의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외상이나 심한 운동, 교통사고가 있을 경우에 찢어질 수 있고요. 네. 갑자기 과격한 운동을 하거나 넘어지는 등의 외상에 의해서도 찢어질 수 있습니다. 40대 중반 이후로 넘어가게 되면 관절이 노화된 상태에서 근육량이 줄기 때문에 일반적인 힘으로는 찢어지지 않지만은 네. 근육량이 없기 때문에 보통의 힘으로도 연골판 파열의 가능성이 있고요. 또한 그 체중이 연골판에 기형이 있는 경우에 아니면 비만인 경우에도 이런 반월상 연골판의 손상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이렇게 반월상 연골판이 손상을 입게 되면 어떤 증상들이 또 나타나는 겁니까? 가벼운 외상을 입은 이후에는 주로 그 3, 4일 있다가 대부분 근육통 같은 경우에는 호전이 됩니다. 하지만 네. 3, 4일이 지나서도 증상이 호전이 없고 무릎을 구부렸다 폈다 할 때 삐그덕거리거나 소리가 난다 할지 뻑뻑한 느낌, 통증과 부종이 동반될 경우에는 반월상 연골판의 손상을 의심할 수가 있겠고요. 네. 계단을 오르내리거나 다리에 힘이 갑자기 빠지면서 주저하는 증상이 있을 때도 반월상 연골판 손상을 의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정리를 잠깐 해보자면 무릎에서 딱딱하는 소리가 나거나 삐걱대는 느낌, 뻑뻑한 느낌, 걸을 때의 통증, 이 모든 것들이 반월상 연골판 손상의 증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조금 있으면 괜찮아지겠지 이렇게 방치를 하다 보면 물론 안 좋아지겠지만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반월상 연골판이 손상이 되게 되면 그 허벅지뼈와 정강이뼈 사이에 있는 그 연골판이 제대로 그 연골을 보호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없게 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 두 연골이 닿게 되면서 이제 뼈가 노출이 되겠죠. 그러면은 퇴행성 관절염이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증상까지 가게 되면은
무릎을 구부렸다 폈다 할 때 삐그덕거림과 통증, 부종, 소리가 나는 증상이 지속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반월상 연골판은 또 제가 듣기로 자연 치유나 재생이 어려운 만큼 제때 치료하는 게 참 중요하다고 합니다. 자, 생방송 건강클리닉 오늘은 무릎 통증을 일으키는 여러 가지 무릎 질환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방송이 진행되는 동안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 저희 상담 전화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250-5100번, 250-5200번 이렇게 2대의 전화 마련돼 놓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연결이 된 전화가 있어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이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나요? 아, 예, 제가, 한 7, 8개월 전에 네. 무릎이, 전에부터 좀 안 좋았는데 7, 8개월 전에 연골 주사를 일주일에 한 번씩 3번을 맞았어요. 예. 맞았는데 이때까지 안 아프고 수영 다니고 막 걷기 운동하고 괜찮았는데 요 근래 와가지고 안쪽으로 지난번 전에는 바깥쪽으로가 새콤새콤하게 그래가지고 연골 주사를 맞았거든요. 예. 근데 지금은 안쪽으로가 그것도 계속 그런 게 아니고 가끔 가다가 새콤새콤한 기가 있고 어제는 또 뒤에 오금쟁이 여기가 우리 사람이 기분 나쁜 그런 정도는 많이도 안 아프고 기분 나쁜 정도로 우리 할 때 그런 느낌이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지금 이런 사람이 계속 그러면은 병원에 가봤을 텐데 계속 그런 게 아니고 가끔 가다 가면서 그랬어. 어떻게 집에서 뭐 운동방법이라든지 뭐 좋은 말씀이 있는가 싶어가지고 전화드렸습니다. 예, 선생님 좀 어떻습니까? 일단은 그 7, 8개월 전에 연골 주사를 맞고 좋아지셨다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증상이 심하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대개는 외측 부위가 아프셨다가 내측 부위가 아프셨다고 하셨는데요. 무릎에 그 퇴행성 관절염이 올 때는 주로 이 옷자다리라 그래서 다리의 변형이 안쪽부터 주로 많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2가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일단 오금 부위가 아프신 이유는 그 반월상 연골판이 무릎 앞쪽부터 뒤에 오금 부위까지 이렇게 초생달 모양으로 생겼기 때문에 그게 연세가 드시고 나이가 많이 드시면 탄력이 떨어지면서 갑자기 끊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끊어지게 되면은 그 오금 부위 통증이 생길 수가 있고요. 그 오금 부위에 통증이 생길 정도의 연골판 손상이 되게 되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무릎 내측 부위의 관절염이 진행이 더 빨리 진행되기 때문에 그래서 외측 부위가 아니고 안쪽 부위가 아프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지금 계속 그런 게 아니거든요. 가끔 그러신다고요? 예, 가끔 안쪽으로 조금만 그러면 운동하면은 그런 경우가 있고 또 이제 뒤에 오금쟁이는 어제 저녁 처음으로 자는데 기분 나쁘게 그래갖고 자꾸 설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 반월상 연골 자체가 신경이 없습니다. 그래서 찢어도 아프질 않습니다. 하지만은 오금 부위 뒤쪽에 있는 연골판은 되게 두껍거든요. 그게 끊어지게 되면 그 부위에 빈 틈이 생기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통증이 생기시는 거니까 제 생각에는 가까운 병원에 가셔서 정밀 진단을 받아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예. 예, 오늘 그래도 이런 상태에서도 걷기 운동하든지 수영하는 거는 괜찮을까요? 걷기 운동도 하루에 1시간 정도는 하거든요. 저도 항상 환자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물론 정확한 진단에 맞춰서 거기에 재활 운동이나 그런 걸 교육을 받으시는 게 좋긴 한데요. 걷기 운동은 1시간보다는 30분 정도 나눠서 걸으시는 게 가장 도움이 많이 되고요. 만약에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연골판이 파열된 상태에서 그대로 하시던 대로 운동을 하게 되면 그 연골이 더 많이 닳아서 퇴행성 변화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반월상 연골판 손상 유무부터 먼저 확인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예. 예, 어머니 도움이 되셨나요? 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네, 또 연결된 전화가 있어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어떤 점 때문에 전화 주셨나요? 저는 병원에 갔는데, 예. 퇴행성 관절 이기를 하거든요. 이기요? 예. 네. 근데, 어떤 때는 안 아팠다가, 또 어떤 때는 좀 매일 아프진 않았는데 시큰거리고 다리가, 조금 푹이 있고 그렇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어디 가서 무릎 연골 주사를 맞았어요. 예.
인골주사를 맞았는데 지금은 또 괜찮은데 이 수술을 안 하고 비수술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이 또 전해드렸습니다. 예, 선생님 뭐 비수술적인 방법 있을까요? 뭐 이기라고 하시는 걸 봐서는 아마 엑스레이를 찍으신 것 같고요. 엑스레이에서 무릎의 단계가 4단계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는 3단계까지는 연골 주사 맞으면서 약물 치료하면서 허벅지 근력 키우는 비수술적 치료를 해볼 수 있고요. 아마 이기시라고 하시면 제가 엑스레이 직접 본 건 아니지만 아직은 수술보다는 그 비수술적인 보존적인 치료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만약에 이기보다 더 진행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하시려면 MRI 같은 좀 추가적인 검사를 통해서 연골이 골고루 다른 게 아니고 대개는 일부분부터 연골이 없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부분만을 뭐 관절 내시경을 한다 할지 줄기세포 치료 같은 여러 가지 치료 방법도 함께 있으니까요. 일단은 그 이기시면은 비수술적 치료를 통해서 연골 주사 맞고 병원을 정기적으로 점검만 하셔도 좋아지실 것 같습니다. 네. 예, 그제 히트니스에서 그 운동을 하면서 예. 조금 좋아졌는데 그 집안에 소상이 나가서 소상 진다고 한 3일 있다가 안 갔더니만은 너무 많이 아파가지고 운동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네. 안 하고 지금 중단 해놔놓고 병원에 갔더니만은 앞전에 이기력증 알고 있었는데 더 아파가지고 지금 그렇거든요. 그래서 문의를 드려요. 예. 그만큼 이기라는 거는 그냥 숫자적인 의미고요. 그만큼 예. 연골의 두께가 얇아졌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자분께서 그냥 일상적인 그 생활을 하시던 대로 하게 되면 그만큼 연골이 보호를 못 받는 거기 때문에 아프신 거고요. 그러다가 또 그냥 지내시면 또 안 아픕니다. 하지만 이게 조금 더 진행이 돼서 이제 3기, 4기로 넘어가면 그대로 뼈가 노출이 돼서 증상이 심해지시는 거기 때문에요. 네, 정기적인 진단이나 치료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네, 지금 전화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또 연결된 전화가 있어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이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나요? 저는요, 발이 무릎이 오른쪽 무릎이 네. 부어가지고 안쪽으로 이렇게 아프거든요. 아픈데 내가 병원에 가서 이제 X를 찍어 보니까 예. 연골이 다 갈아져가지고 흩었다거든요. 네. 그래서 요거를 인공 관절 넣어야 되는지 아니면은 주사로 할 수가 있는 것인지 그것 좀 알고 싶었어요. 예. 선생님 좀 어떨까요? 혹시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지요? 지금 62요. 62이요. 근데 걷기 운동을 내가 자주 하고 있거든요. 네. 하고 이제 산을 올라가면 전체는 아파요. 네. 아픈데 쭉 올라가다 보면 안 아파요. 내려올 때도 조금 아프고 그렇습니다. 되게 인공관절은 65세 이상부터 많이 합니다. 하지만 요새는 이제 야외 활동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인공관절 하시는 연령도 조금 짧아지고 있는데요. 아마 엑스레이 상에서 안쪽 무릎이 붙었다는 얘기를 들어보시는 거 봤을 때는 제가 환자분들한테 설명드린 것 중에 하나가 무릎이 웬만해서는 물이 차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마지막에 망가지게 되면은 물이 차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연골이 다 닳고 뼈가 노출이 되면서 그 사이에 뼈 사이에서 골수가 노출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거의 무릎으로서의 생명은 이제 끝난 경우입니다. 하기 때문에 안쪽 부위가 많이 닳고 했을 경우에는 인공관절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인공관절도 크게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일부분만 바꾸는 방법이 있고 전체를 다 바꾸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원래 다니시던 병원에 가셔가지고 인공관절을 하게 되면 이거를 부분만 바꿔도 될 건지 아니면 전체를 다 바꿔야 되는지를 함께 상담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예. 저는 그래가지고 무릎이요. 네. 조금 부었거든요. 많이 부었어요. 부어가지고 뇌가 걸어가 약간 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거꾸로 매달리기를 좀 해보거든요. 그럴 때는 좀 안 아파요. 그래서 안 아픈데 오른쪽이 여기 이렇게 부었어요. 부었고 저기가 걸음을 걸게 되면 약간 걸어요, 내가. 그래서 발이 이렇게 안 펴지고 그래요. 그래서 뒤쪽이 혹같이 무엇이 나와 있어요. 결론적으로는 이제 안에 물이 많이 차 있기 때문에 그런 모든 증상들이 생기시는 거고요. 관절염의 특징이 초기에만 아팠다가 조금 걷게 되면 그 신경이 있는 부위가 되게 무뎌지기 때문에 통증이 없죠. 그래서 인공관절을 하는 대부분의 경우는
일상적인 생활에 지장이 있거나 무릎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안 펴질 정도의 그런 제약이 있게 되면은 결국에는 인공관절을 하시는 게 근본적인 치료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예. 인공관절을 하게 되면은 이것이 걷는 데는 지장이 있는가요? 없는가요? 걷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다만 한 수술하시고 한 6개월, 한 1년 정도까지는 재활적인 치료가 조금 필요하시고요. 대개는 수술하시고 한 3, 4일 있으면 바로 걷기 때문에 걷는 데 큰 제약이 있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면 그 이제 인공관절 넣어가지고 하는 사람 봤거든요. 근데 네. 약을 계속 먹더라고요. 약을 계속 먹어야 되는가요? 아니요, 초기에 약을 먹는 이유는 이제 수술 부위의 통증 때문에 약을 드시는 거고요. 대개는 한 2, 3개월 이내에만 약을 드시고 그 뒤에는 약을 드실 필요가 없습니다. 예. 네, 아버님 오늘 도움이 좀 되셨나요? 예, 감사합니다. 예,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생방송 건강클리닉 오늘 이상훈 정형외과 전문의 모시고 무릎 연골 손상의 치료와 예방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 앞서 무릎 손상을 방치하면 나중에 퇴행성 관절염이 더 빨리 심하게 올 수 있다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그럼 반월상 연골판 손상의 치료는 어떻게 하게 되는 건가요? 되게 연골 손상이 심하지 않은 1cm 정도 미만의 단순한 파열 같은 경우에는 부목 고정이나 물리치료 등을 통한 보존적인 치료를 통해서도 좋아질 수 있고요. 네. 손상이 아주 심한 경우에는 관절 내시경 수술 등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관절 내시경 수술이라고 하는 거는 조그마한 카메라를 무릎에 구멍을 뚫어서 넣어가지고요. 안에 있는 그 연골판의 상태나 관절의 연골을 치료와 동시에 진단을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러한 그 연골판 손상이 있을 경우에는 크게 세 가지 치료를 할 수 있는데요. 연골판이 파열된 부위를 불로 지지거나 아니면은 다듬어서 연골 성형술을 할 수가 있고요. 네. 파열이 심한 경우에는 특수실 등을 이용해서 봉합술 등을 할 수 있고요. 연골판 손상이 너무 많이 심해서 거의 대부분이 다 파열될 경우에는 새로운 연골판을 이식 수술하는 그런 세 가지 방법으로 크게 나눌 수 있겠습니다. 예, 반월상 연골의 수술적인 치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크게 봉합해주는 경우가 있고 또 잘라내야 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런 치료의 차이점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준비된 그림을 보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봉합술은 말 그대로 찢어진 곳을 특수한 실을 사용해서 꿰매주는 방법입니다. 원래 모양대로 보관될 수 있어서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나이가 어리거나 외상으로 생긴 손상일 때만 수술 결과가 좋고요. 네. 파열의 위치가 반월상 연골판의 가장자리일 경우에는 혈액순환이 좋기 때문에 봉합술을 할 수 있습니다. 예. 하지만 혈액순환이 좋지 않아 봉합을 해도 붙지 않는 경우에는 오랜 마모에 의해 봉합하기 어려운 형태로 파열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냥 놔두면 파열의 범위가 커지고 통증이 지속되며 2차적으로 관절염으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반월상 연골판 부불절제술을 시행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절제술은 찢어진 부위를 잘라내서 더 이상 손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손상이 좀 오래되고 심한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연골판을 잘라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연골판을 잘라내면 그 부분이 비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연골판 이렇게 없어도 괜찮은 건가요? 그 반월상 연골판이 그 광범위하게 파열이 된 경우에는 결국에는 이식술을 시행하게 되는데요. 예. 제가 준비된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기 연골과 생체학적으로 같은 연골을 이식하기 때문에 거부 반응도 없고요. 이식 후 생착이 잘 된다는 장점도 있겠습니다. 예. 수술을 하고 나서 경과에 따라서는 근력 강화 운동 등 재활을 꾸준히 해주면 수술 3개월 후부터 가벼운 운동이 가능할 만큼 회복이 됩니다. 예, 무릎 손상을 제때 치료하고 관리하는 것, 이 퇴행성 관절염의 예방을 위해서도 무척 중요하다고 합니다. 퇴행성 관절염, 어떤 질환입니까? 나이가 들면서 연골이 닳아 이제 통증이 생길 수 있는 대표적인 그 노인성 질환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네. 이 관절이 노화되면 연골에 충분한 영양이 가지 못해 결국엔 탄력이 떨어지고
연골의 일부가 닳아 그런 뼈가 노출이 되겠죠. 뼈가 노출이 되게 되면 두 개의 뼈가 마주치면서 거기서 염증 반응이 생기게 됩니다. 이제 염증 반응이 생기면서 통증과 부종이 생기면서 변형도 함께 발생되게 되는 질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뭐 퇴행성 관절염을 겪으면 걷기도 힘들 거고 무릎이 뻑뻑하고 아프다고 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이렇게 퇴행성 관절염의 증상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관절에 물이 차서 이제 붓게 됩니다. 관절의 부은 부위를 손으로 만져보면 딱딱한 뼈가 만져질 정도로 튀어나오면서 변형이 되기도 하는데요. 아침에 자고 일어났을 때 무릎이 뻑뻑한다 할지 소리가 나면서 통증이 지속되면서 말기 관절염으로 가게 될 경우에는 무릎이 옷자다리처럼 휘게 되고요. 네. 통증이 극심해서 잠을 자기가 어려워지게 되고 걸을 때 뒤뚱뒤뚱 오리걸음처럼 걷게 되는 경우가 진행되게 됩니다. 예, 저희 뭐 준비된 자료가 있으면 같이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면 좀 더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은데요. 준비된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요. 연골의 노화는 30대부터 서서히 진행이 됩니다. 40대부터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요. 무릎 관절은 몸무게와 비례해서 하중을 받기 때문에 임신과 출산을 통해 급격한 체중 변화를 겪는 여성들이 남성에 비해서 손상을 입기 쉽습니다. 네. 일상생활에서는 걷거나 움직일 때 뚜두둑이나 덜거덕, 후두둑 같은 소리가 자주 반복되면서 통증이 있다면 진료를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뭐 건강한 노년의 삶에 걸림돌이 되는 것, 바로 이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퇴행성 관절염의 치료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일단 검사를 통해서 정확한 진단과 치료 방법을 결정하는 게 좋겠는데요. 초기와 중기, 말기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네. 초기 같은 경우에는 일단 약물 치료나 연골 주사 치료, 물리 치료, 운동 치료를 병행을 해볼 수 있겠고요. 중기나 말기일 경우에는 요새는 많은 수술 치료법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자기 관절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수술적 치료 등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 퇴행성 관절염이 어느 정도 진행됐느냐에 따라서 치료 방법도 달라질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중기 이후에는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중기 관절염일 경우에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관절 내시경을 이용해서 치료를 해볼 수 있겠는데요. 네. 일단 연골이 많이 닳고 불규칙할 경우에는 연골 성형술이라 그래서 손상된 연골을 다듬고 관절 표면을 매끄럽게 하여 연골 재생을 유도하는 방법이 있고요. 네. 손상 범위가 크지 않을 경우에 미세천공술이라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연골이 손상된 부위에 미세한 구멍을 뚫어서 그 부위에 구멍을 뚫게 되면 골수세포가 흘러나와서 거기가 덮이겠죠. 그럼 무릎 연골을 재생하는 방법도 있겠고요. 네. 아니면 범위가 너무 넓을 경우에는 자가 연골 세포를 배양을 해서 하는 방법이 있는 세포 배양 이식술이 있는데요. 네. 정상 연골을 떼어내다가 배양시킨 다음에 이식을 하는 방법이고요. 그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줄기세포 치료라 그래서 성인의 골수나 아니면 제대혈, 지방 등에서 추출한 줄기세포를 새로 외부에서 만들어서 안에다 주입하여서 재생시키는 그런 방법도 있겠습니다. 네, 중기 퇴행성 관절염의 치료 생각보다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연골을 재생하거나 이식하는 수술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중년으로 접어들면 이제 신체가 이제 주름이 생기거나 노안이 생기거나 이제 흰머리가 생기는 것처럼 이제 관절도 그러한 변화를 겪게 됩니다. 네. 제가 준비된 그림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연골 성형술이라고 하는 건데요. 관절 내시경을 이용해서 찢어지고 손상된 연골을 다듬은 다음에 40에서 70도 정도 되는 고주파를 쏘여서요. 관절 표면을 매끄럽게 다듬어 연골 재생을 유도하는 시술입니다. 예. 손상된 연골 표면을 고주파 치료로 자극시킨 후에 해당 조직이 재생되는 과정에서 손상된 연골이 치료되는데요. 피부 흉터를 치료할 때 레이저로 손상을 가한 후 새살을 돋게 하는 것과 같은 원리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무릎 부상 등으로 연골 손상이 있는 경우에 방치하면 이 나중에 퇴행성 관절염이 오기 쉽습니다. 저희 무릎 통증과 질환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을 위한 상담 전화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250-5100번, 250-5200번 이렇게 2대의 전화 마련돼 놓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망설이지 마시고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연결된 전화가 있어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이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나요? 아니, 저는 이제 무릎이 네, 이렇게 적당히 아팠는데 제가 골프를 하거든요. 예. 골프를 했더니 지금 굉장히 악화된 것 같아요. 아, 원래 그래서 적당히 아프셨는데 이게 골프를 예, 하고? 예. 네. 그래서 너무 아파서 이제 계속 연골 주사도 맞고 하다가 도저히 안 돼서 이번에 가서 이제 MR을 찍었더니 이렇게 세모처럼 안쪽이 지금 아프거든요. 다리 안쪽이. 네. 그 세모처럼 생긴 연골이 터졌다는 거예요. 찢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찢어지면서 위에 싸고 있는 막도 이렇게 이제 상처를 냈다면서 부분적인 그 수술을 하라는데 예. 부분적인 거 있잖아요. 안쪽으로 그냥 그 연골 수술을 하라는데 네. 그거 해야 되는지 아니면 치료 방법이 없는 건지. 수술 말고 다른 치료 방법이 없는지 궁금하셔서 네네. 전화를 주신 거죠? 네네. 네, 선생님 어떻습니까? 혹시 아프신 무릎이 왼쪽이신가요? 네네. 아, 예. 이제 골프를 치게 되면 오른쪽 무릎보다는 왼쪽 무릎이 더 많이 회전이 많이 가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연골판 손상이 잘 생깁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무릎에는 두 개의 허벅지뼈와 정강이뼈 사이에 그 반월상 연골의 초승달 모양의 그런 연골판이 있어서 무게 체중을 이제 흡수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무래도 스윙을 할 때 왼쪽 그 연골판이 고정된 구조물이 아니고 무릎이 움직일 때 같이 움직이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아마 MRI에서 삼각형으로 보였던 그게 바로 반월상 연골판입니다. 그게 일단 파열이 되신 것 같고요. 그게 파열이 되다 보면 그 파열된 틈으로 두 개의 뼈가 부딪히면서 뼈에는 얇게 연골이 또 입혀져 있거든요. 그 연골이 아마 부딪히면서 이제 뼈가 노출이 돼서 지금 증상이 나타나신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제가 자세한 MRI는 안 봐서 알 수는 없지만 일단은 그 부분적인 수술을 하자는 건 아마 안쪽 부위의 연골이 다 닳아서 인공관절을 하자는 그런 얘기 예, 같으신데요. 예. 혹시 과거에 관절 내시경이나 그런 수술 받아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건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일단은 이런 경우에는 제 생각에는 일단 그런 부분적인 치환술보다는 관절 내시경을 통해서 그 찢어진 연골판을 좀 다듬어내고요. 네. 더 이상 찢어지지 않게 남아있는 걸 보호를 한 다음에 연골 주사나 물리치료 등을 통해서 보존적인 치료를 해서 증상이 또 좋아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공관절 수술은 가장 나중에 최악의 경우에 하는 치료 방법이기 때문에 지금 안쪽 인공관절 치료보다는 관절 내시경 같은 치료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그래 듭니다. 오른쪽 요 바깥쪽은 요 연골이 그대로 살아 있다고 손 안 대고 되고 안쪽에만 인공 관절을 넣자 하더라고요. 네. 예, 원래 지금 관절 나이가 최하 65세 돼야 된다는데 60세라서 상당히 망설여지는데 그래서 염려돼서 전화를 한번 드려봤어요. 네, 이제 그 인공관절은 가장 최후에 할 수 있는 가장 마지막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네. 관절 내시경을 하지 않으셨으면 일단 그거를 통해서 되게 간단하게 하실 수 있는 시술 방법이기 때문에 안에를 깨끗하게 정리를 해서 일단 써보시고 당분간 골프 운동 하지 않고 보존적인 치료 받으면 어느 정도는 쓰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인공 관절을 넣게 되면은 이 얼마 정도 갑니까 수명은? 이 굉장히 이 기구에 따라 이제 다를 수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환자분들한테 평균적으로 설명드리는 건 한 20년 정도 설명을 드리는데요. 네. 이 부분적으로 한쪽만 바꾸는 건 그거보다 조금 짧습니다. 한 10년에서 15년 정도 생각할 수 있고요. 전체를 다 바꾸는 인공관절은 20년, 오래 쓰시면 25년까지도 쓸 수 있습니다. 네. 네. 오늘 뭐 도움이 되셨나요? 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또 한 통화가 더 지금 연결이 돼 있나요? 네,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네, 조금 더 크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전화 감이 여보세요? 조금 멀어서요. 조금 더 크게 말씀해 주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들리시나요? 예. 아, 네, 안녕하세요. 어떤 점이 궁금하셔서 저희한테 전화 주셨나요? 제가 무릎 수술을 8월 달에 했는데, 예.
지금 무릎을 굽혔다가 폈다 하면은 뚝뚝 소리가 나고 네. 충격이 와서 무릎 위에 지금 근육이 지금 부어 있는 상태거든요. 예. 그래서 무슨 조치? 이걸 네. 부은 근육이 안 풀리면서 계속 뚝뚝거리면서 아파요. 예, 그래서 뭐 다른 조치를 취하신 건 없고요. 계속 물리 치료를 받으면서 네. 목욕탕에서 이제 그 무릎을 폈다 오므렸다 뜨뜻한 물에 담궈서 폈다 오므렸다 이렇게 계속 운동을 하고 있는 중인데 예. 이게 어째서 자꾸 뚝뚝거리면서 수술을 8달에 했는데 네. 지금 시간은 자꾸 가고 뭐 기분감은 없고 그래서 궁금해서 전화를 했습니다. 예. 선생님 어떻습니까?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예, 56입니다. 56세시고요. 혹시 관절 내시경 수술을 하셨습니까? 예, 내시경 수술을 했습니다. 예. 이제 관절 내시경 수술이라고 하는 건요. 어차피 그 사람의 연골판이나 연골은 재생이 되질 않습니다. 연골판을 이제 찢어졌거나 아니면 연골이 손상될 부위를 이렇게 다듬어내고 조금 보조적인 치료로서 효과가 있는 거지 이렇게 100점짜리 수술은 아니시거든요. 아마 나이나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봤을 때는 아마 인공관절이나 다른 치료를 하기에는 조금 애매하거나 아니면 그런 치료를 하기보다는 먼저 관절 내시경 수술을 이용해서 먼저 무릎을 호전을 시켜놓고 그 다음에 치료의 효과가 좋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그 다음 뭐 인공관절을 하든지 그런 치료를 할 수 있는데요. 이제 전화 주신 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소리가 나고 이제 뚝뚝거리는 건 퇴행성 관절염이 그만큼 많이 진행이 됐다는 신호고요. 무릎 위에 근육이 부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제 무릎에 물이 차게 되면 이 쓸개골이라고 하는 동그라미 뼈 위쪽이 부어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관절 내시경 시술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더 이상은 그 치료로 의해서 많이 호전되기 조금 어려운 상태이거나 아니면 부은 게 아니면 그 쓸개골 위쪽 부위에 이제 대퇴사두근이라고 하는 우리가 걸을 때 가장 힘을 많이 주는 근육이 있는데요. 무릎이 많이 아플 때는 그 대퇴사두근의 근육이 경직되게 되고 뭐 이렇게 많이 근육이 긴장이 많이 된 상태가 진행이 됩니다. 근데 그럴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반신욕이나 사우나 같은 데에 대해서 근육을 풀어주거나 그러면 증상은 좋아질 것 같은데요. 지금 제가 이렇게 엑스레이나 기타 다른 걸 보지 않고 얘기만 듣고 상황이 어떻다는 걸 판단하기는 어렵고 예. 물이 차신 경우에는 그 다른 치료법을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물이 찬 게 아니고 단순하게 그 쓸개골 위쪽에 있는 근육 부위가 경직되고 부어오른 거면은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보존적인 치료를 하면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무릎에 물이 찼는지 안 찼는지부터 다시 뭐 좀 확인을 하셔야 할 것 같죠. 예. 네. 아버님 다 궁금한 점 해결되셨나요? 예. 예, 그 전화 네. 물은 차지 않는다고 이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아마 이제 수술하시고 얼마 안 되셔 8월이면은 사실 3개월도 안 되신 상황이시기 때문에요. 아마 근력 강화 운동, 허벅지 근력을 강하게 키우면 우리가 근육으로 걷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무릎 뼈의 힘으로 걷게 되면 무릎에 힘이 많이 가기 때문에 허벅지 근력 강화 운동을 많이 하시면서 무릎에 힘이 가지 않게 물리치료 등을 하시면 충분히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아버님 전화 도움 되셨나요?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또 다른 전화가 있어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이 궁금하신가요? 네, 저기 무릎이요. 한 보름 전서부터 이렇게 무릎 위가요. 좀 아프고 붓지는 않았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걸어갈 때 좀 아프고 좀 뭐 통증은 심하지는 않은데 그러네요. 예. 뭐 다른 건 없고요. 다른 증상은 없고 보름 전부터 무릎이가 네네. 붓지는 않는데 아프시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네네. 예. 네, 그 아마 2주 전부터 그러셨다는 걸로 봐서는 뭐 일시적인 것일 수도 있고요.
또 이제 무릎이가 아프신 걸로 봐서는 제가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무릎에는 이제 쓸개골이라고 하는 그 평평한 삼각형 모양의 뚜껑뼈 같은 게 있습니다. 거기에도 연골이 있거든요. 근데 걸으실 때 아프지 않으시다는 걸로 봐서는 허벅지뼈 자체에는 연골이 닳거나 그러신 것 같지는 않고요. 이 동그라미 쓸개골뼈 뒤에 있는 연골이 닳아서 이런 경우엔 계단을 오르내리거나 구부렸다 폈다 할 때만 아프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제 병원에 가셔서 어느 쪽 연골이 닳았는지를 일단 정확하게 진단을 하시고요. 연골 주사를 할지 아니면 비술적 치료를 일단 해보셔도 크게 무리는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예. 네, 궁금한 점 해결되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네, 생방송 건강클리닉 오늘은 이상훈 정형외과 전문의와 함께 무릎 연골 손상의 치료와 예방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자, 중기 퇴행성 관절염의 치료, 연골 성형술까지 저희가 알아봤는데요. 또 어떤 치료 방법들이 있을까요? 네, 그 연골 손상 부위가 작은, 그러니까 수치로 따지면 1제곱센티미터의 작은 부위에 연골 손상이 있는 경우에는 미세 천공술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네.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면요. 네. 그 왼쪽 그림처럼 연골 아래 뼈에 미세한 구멍을 여러 개를 뚫게 되면 그 골수가 나와서요. 출혈과 흉터를 만든 다음에 흉터가 재생되는 과정에서 뼈와 연골이 함께 다시 생성되는 원리를 이용하는 치료 방법입니다. 예. 가장 간단한 치료 방법이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중기 퇴행성 관절염의 치료, 또 다른 방법으로는 연골을 이식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연골 이식하는 것, 어떤 치료 방법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이제 앞서 설명드린 것보다 더 큰 경우, 이제 1에서 3제곱센티미터 정도 되는 그런 크기일 경우에는 우리가 무릎을 섰을 때 힘을 받지 않는 부위의 연골을 떼어내다가 연골이 닳아지거나 손상된 부위에 이식하는 방법이 있고요. 네. 이제 그거보다 더 큰 4제곱센티미터 이상의 광범위한 연골 손상이 있을 경우에는 자가 연골 세포 배양 이식술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 내 몸에 있는 연골을 떼어다가 그거를 실험실에서 배양을 해서 이식을 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그림을 보면서 좀 설명을 하면 좀 더 이해가 쉽지 않으실까요? 예. 준비된 그림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요. 예. 자가연골 이식술은 자신의 연골 세포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식에 따른 거부 반응이 없다는 것이 장점인데요. 네. 수술 후 6에서 12주 후면 무릎 연골이 재생해 정상적으로 걸을 수 있고 9개월이 지나면 에어로빅이나 조깅 등으로 각종 스포츠도 함께 즐길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9개월이 지나면 이런 격렬한 운동을 할 수 있는 만큼 정상적으로 또 일상적인 생활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자, 관절염이 너무 심해진 경우라면 치료도 좀 더 어려워지겠죠. 말기 관절염의 치료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말기 관절염은 이제 수술이 불가피하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네. 젊은 사람일 경우에는 인공관절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젊은 경우에 이렇게 연골 손상이 광범위할 경우에는 무릎 자체를 수술을 하는 게 아니고 옷자다리를 일자로 펴는 변형 교정 수술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 네. 준비된 그림을 제가 한번 설명드리면요. 예. 저렇게 왼쪽의 사진처럼 옷자다리 모양처럼 다리가 이렇게 많이 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골이나 그 힘줄, 인대, 뼈 등을 제거하지 않고 무릎 자체를 수술을 하는 게 아니고요. 자신의 남아있는 관절을 최대한 사용하면서 관절염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 수술 시간은 40분 정도 걸리고요. 3, 4일이면 퇴원이 가능하고 네. 4주 정도 재활 기간을 거치면 걸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엑스레이처럼 옷자다리 형태가 일자로 이렇게 펴져 있죠. 그래서 완전히 회복된 후에는 조깅이나 등산처럼 관절염 환자에게 무리라고 알려진 운동도 어느 정도는 가능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관절염이 아주 심한 경우엔 저희가 앞서 전화 연결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마지막 치료 방법으로 인공관절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는 무릎 관절 전체가 아니라 부분적으로 인공관절을 대체하기도 한다고 하던데요. 좀 어떻습니까? 연골이 많이 손상돼서 결국에는 인공관절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가면 인공관절을 해야 되는데요. 네. 아무래도 이제 자기 관절이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자기 관절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가장 좋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연골은 되게 안쪽부터 많이 닳기 때문에 안쪽 부위만 국한돼서 연골이 닳아졌거나 연골의 손상된 정도가 절반 이하일 경우에는 내측 부위, 부분 인공관절 치환술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 그림을 보시면요. 이러한 부분 치환술은 건강한 관절 부분과 인대나 힘줄, 무릎뼈 등은 관절 주변 조직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어서 수술 후 기능 회복이 빠르다는 장점이 있고 오랜 시간이 지나서 네. 부분 인공관절이 다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전 치환술도 전환이 유용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뭐 지금 말씀하신 무릎 관절 전체를 인공관절로 바꾸는 경우 뭐 인공관절 전치환술이라고 하셨는데요. 뭐 인공관절 전치환술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인공관절 수술은 이제 염증을 일으키는 이 부위를 다 잘라내서 고분자 물질이나 금속으로 되어 있는 그 인공관절을 이제 해 넣는 건데요. 이렇게 해서 통증을 줄이고 무릎의 기능을 회복시키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 그림을 보시면요. 예. 지금 왼쪽 사진처럼 오자들이 굉장히 심하죠. 저런 상태에서 관절을 형성하는 뼈의 겉면을 이제 곧게 다듬고 이 특수 금속막으로 관절 겉면에 씌운 뒤에 그 중간층에 물렁뼈 역할한 특수 플라스틱을 삽입하여서 치료가 마무리되게 되는데요. 최근에는 인공관절 자체 수명도 훨씬 많이 늘어났고 네. 수술 기법도 발전해 있기 때문에 이런 환자 맞춤형 인공관절 수술도 있고요. 그래서 정확성과 안정성도 많이 높아진 상태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선생님, 이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받은 후에는 꾸준한 재활 관리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꾸준한 재활 관리 조금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되게 인공관절 수술 후에 통증은 이제 어느 정도 있을 수 있는데요. 재활치료는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공관절 수술이 잘 됐다고 해서 무릎이 잘 움직이고 통증이 없어졌다고 해서 운동을 하지 않게 되면 그만큼 경직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술하고 6개월 이내에 통증이 어느 정도 있지만 계속해서 무릎을 구부렸다 폈다 하는 운동을 해서 이 경직을 막아줘야 되고요. 꼭 인공관절 수술을 하지 않고 뭐 관절 내시경을 했다 하더라도 이 근육이나 무릎의 경직을 막아주기 위해서 네. 가벼운 뭐 산책 운동이나 걷기 운동, 수영, 그 무릎에 그 체중이 가지 않는 고정식 자전거 같은 운동 등이 이런 그 무릎의 건강을 지키고 인공관절 수술을 한 다음에도 잘 쓸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재활을 할 때 운동들 여러 가지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각 재활을 할 때 운동 방법들이 좀 어떻게 운동을 해야 하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특히 너무 무리하게 되면 좀 더 악화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뭐 수영이나 등산이나 각 운동별로 뭐 시간을 어느 정도 하며 뭐 강도는 어느 정도 들어가야 하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인공관절을 했을 경우에 가장 중요한 건 어차피 잘 걸으시던 분이 수술을 하신 거기 때문에 네. 구부렸다 폈다 하는 각도를 확보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예. 관절 내시경이나 인공관절 수술을 하지 않은 보존적인 치료를 하시는 분들은 무릎에 체중이 가지 않는 운동이죠. 대개는 우리가 걸음을 걸을 때는 무릎뼈로 걷게 되면 무릎에 이제 힘이 많이 가겠죠. 근데 무릎 주변에 있는 근육, 그러니까 허벅지나 정강이뼈의 근력을 강화해서 근육의 힘으로 걷게 되면은 무릎도 아프지 않고 오래 쓰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운동의 종류가 수영 같은 거, 수영이나 조깅도 이제 빨리 걷기나 산책, 너무 경사진 길 말고 네. 평지를 걷는 운동들이 도움이 되고요. 특히 걷기 운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30분 이내에 걷는 게 좋고요. 먼 거리, 장거리를 걸을 때는 30분 정도 걷고 10분 정도 휴식을 취했다가 근력을 풀어주는 스트레칭을 한 다음에 또 30분을 걷고 그런 식으로 운동을 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고 예. 또 이게 계단이나 이제 너무 이렇게 비탈진기를 많이 걷게 되면 관절염을 더 빨리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좀 피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인공관절 수술 후에 뭐 재활 기간도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 재활 기간 중에 혹시 특별히 해야 하는 운동이 있을까요? 또 특별히 운동이 들어가서 무슨 프로그램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뭐 그런 것들이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뭐 이런 운동 기간을 어느 정도 잡아야 하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이렇게 집중적으로 들어가는 뭐 프로그램이 있나요? 물론 있죠. 이제 예. 각 병원별로 인공관절 수술을 하게 되면은 이제
재활치료라는 기간이 있는데요. 대개는 구부렸다 폈다 하는 운동을 한 2개월, 3개월 시키게 되고요. 예. 그 다음부터 각도가 잘 나오게 되면 이제 근력 강화 운동을 한 6개월 될 때까지 시킵니다. 그다음에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는 일상적인 생활하면서 재활 운동을 이제 지속하게 됩니다. 네, 생방송 건강클리닉 오늘 이 시간 이상훈 정형외과 전문의와 함께 무릎 연골 손상의 치료와 예방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선생님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정리 말씀 부탁드릴게요. 그 관절염이 있으신 분은 이제 요새는 이제 환절기이기 때문에 아침하고 저녁에는 쌀쌀하고 낮에는 선선한데요. 네. 주로 이렇게 기온이 갑자기 떨어지거나 그럴 경우에는 무릎의 통증이 더 급격하게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반신욕 같은 그런 운동을 통해서 반신욕 같은 그런 걸 통해서 노폐물도 제거하고 혈액순환도 잘 될 수 있게 유지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새벽 같은 경우에 이제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지게 되면 무릎이 더 많이 아플 수 있기 때문에 찜질팩 같은 거를 옆에다 놓고 주무시고 새벽에 너무 무릎이 아프거나 기온이 많이 떨어진 것 같으면 보온을 해서 통증이 생기지 않게 유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생활 속에서 찜질, 따뜻한 목욕 이렇게 강조를 해주셨네요. 선생님 오늘 말씀 정말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천고마비의 계절 가을입니다. 이 천고마비의 계절답게 가을엔 유난히 식욕이 늘어나는데요. 짧아진 낮 시간과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볕을 쬐는 시간이 줄면 식욕을 억제하는 호르몬 분비량이 함께 줄기 때문인데요. 하루 30분 이상 햇볕을 쬐면서 걸으면 비만은 물론이고 골다공증이나 우울증 예방에도 좋은 약이 될 것 같습니다. 생방송 건강클리닉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